자,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했었는데요. 이제 옛말일까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이자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인 박진실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마약 청정국 옛날 이야기가 맞습니까? 네, 옛날 이야기입니다. 실은 마약 유엔에서 정하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면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가 나오는 정도를까지를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15,000명 훨씬 더 넘어가고 있고요. 15,000명이요? 네, 훨씬 더 넘어가고 있기 기준이 때문에. 20명인데.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인데 저희가 5천만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리고 매일 뉴스를 접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마약 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하고 지금 놀라고 있잖아요. 이미 마약 청정국은 허상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료용 마약만 해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네.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참 느끼기 어렵단 말이죠, 이게. 또 왜 이렇습니까? 실제로 압수된 양이나 이런 걸 봐도 엄청나더군요. 예, 압수된 양도 지금 상당하죠. 실은 그만큼 압수가 됐다는 것은 유포되지 않고 유통되지 않고 그래도 수사기관에 압수가 돼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게 그대로 유통으로 다 넘어갔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사용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만큼 걸린 게 이거지 그렇죠. 밑에는 훨씬 더 많다는 네. 얘기죠. 특히나 마약은 특히나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이 마약이 뭐 은밀하게 거래되고 숨어서 주사하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뉴스에 뭐 40대가 카페에서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스트롱을 통해서 이렇게 흡입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다니다가 횡설수설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신고를 하고 그만큼 한편으로는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경각심을 갖고 이전에는 그냥 미친 사람인가라고 봤다면 지금은 혹시 마약했나라고 해서 네. 신고를 하는 일까지 생긴 신고가 거죠. 좀 늘어나는. 네. 변호사님이 최근에 다루신 사건 중에 이럴 수도 있구나 했던 게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핫한 것이 10대 마약 사건과 20대 마약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그 마약 사범 한 10명 정도가 아마 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거의 다 20대인 거예요. 굉장히 그것도 20대 초반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마약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서 심각성을 저도 사건을 하면서도 새삼 또 느끼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10대, 20대가 어떻게 마약을 이렇게 손쉽게 손에 넣습니까? 굉장히 유통 경로가 다양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지금 앵커님처럼 이렇게 만나서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서 돈을 주고 거래를 했다면 지금은 얼굴을 보지 않고도 SNS를 통해서 언제든지 마약을 사고 싶으면 한 5분도 안 돼서 마약을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5분도 안 돼서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고 싶고 호기심이 생겨도 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대, 20대들이 특히나 또 또래 문화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옆에서 하는 친구가 지금 별거 아니야. 클럽 가서 놀 때 해봐. 기분 좋아져. 라고 하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 없이 사용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약은 중독성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료용 마약을 통한 어떤 중독 이런 사례들도 많이 늘어납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10대들의 마약에서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특히나 젊은 10대들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이어트가 또 몸매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 약을 의료용 마약이기 때문에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본인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구할 수 없다면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해서 구해서 먹다가 그게 굉장히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오남용을 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펜타닐 패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래퍼들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그냥 유행처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의존성, 중독성이 굉장히 심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유희용으로 쉽게 접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왜 해피벌룬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스로 흡입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는 게 마약으로 접근하는 아마 첫 발자국이 되고 금방 넘어가게 되는 이런 통로로 봐도 됩니까? 실제로 마약 자체가 불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대마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하고 대마를 구했는데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모든 불법적인 마약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해봐, 저것도 한번 해봐 권유를 해서 결국 더 많은 마약과 이렇게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왜 다크웹이나 이런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 이른바 익명성이 좀 더 보장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젊은 층은 더 쉽게 접근이 되니까 맞습니다. 훨씬 더 쉬워지겠네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되고 파는 사람도 자기가 노출될 위험성이 없고 사는 사람도 내 얼굴을 모르니까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다크웹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플러스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자신을 숨기는 하나의 장치인 거죠. 계좌 이체를 하면 거래 내역이 남으니까 네.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자신을 또 숨기는 그 다크웹과 비트코인 이렇게 결합해서 최대한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마약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락이 닿고 돈이 넘어가는 게 은밀해질 수는 있겠는데 네. 물건을 받는 과정은 만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물건은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던지기라는 수법입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노출되지 않고 그 물건을 어딘가에 숨겨놓고 만나지 않고 찾아가게끔 좌표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던지게 하는 사람을 따로 채용을 합니다. 한 건에 3만 원 내지 5만 원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노출되지 않고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야, 3만 원, 5만 원을 받고 마약 운반책을 해요. 실제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우리 젊은 층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직업도 잃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자기한테 결과가 올지 모르고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죠. 뭐 하루에 몇십 건만 던져도 돈이 상당한 돈을 자기 손에 쥐기 때문에 좋은 아르바이트로 생각을 해서 그런 일들이 많아서 본인은 단지 던져놓기만 했는데 마약 판매책이 돼서 징역 몇 년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 참. 그 푼돈에 그렇게 또 그렇죠.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는군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 단속에 걸리는 이런 거를 보면 어떤 종류가 제일 많습니까? 우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필로폰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전부터 필로폰의 이용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사건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앞서 20대, 30대 그리고 10대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많이 하면서 합성 대마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최근에 신종 마약이라고 해서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필로폰보다 형량에서도 굉장히 높은데 그게 이름이 대마라고 붙었다 그래서 대마라고 착각을 해서 합성 대마를 사용을 해서 처벌받는데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돼서 정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 화면에도 그 식물이 나가고 있는데 네. 저 대마랑 합성 대마는 완전히 다른 겁니까? 외양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아서 나는 대마인 줄 알고 마약을 투약했어요라고 했는데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에서는 합성 대마, 신종 마약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일단 합성 대마를 사용했다면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이게 좀 약한 편인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마약을 뭐 투약했는데 그래서 검거됐는데 이후에 보니까 집행유예로 나왔다. 이렇게 처벌이 약하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약 사범을 공급 사범과 사용 사범에 대해서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한테 나쁜 물질을 줬기 때문에 처벌을 엄격하게 해야 되고 양형을 높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마약 사용 사범은 솔직히 중독자인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자인과 동시에 뇌질환자거든요. 우리가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 그런 환자라고 한다면 마약 중독자들은 뇌질환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조건 치료하지 않고 처벌만 한다고 하면 계속 해전문 효과만 반복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면 또다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또다시 마약을 하게 되고 또 처벌을 받으러 들어가게 되고 근원적으로 중독자들은 치료를 우선적으로 좀 해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 우선 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처벌을 하는 것이죠. 결코 처벌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네, 공급자와 사용자는 네, 좀 구분을 갈라서 해서, 봐야 하는 네, 것 네. 아니냐. 물론 마약에 손을 대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손을 대고 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약을
했을 때 내가 중독됐다는 걸 모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마약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네. 그만큼 중독성이 심한 것이죠. 그런데 마약을 내가 했을 때 중독됐다라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나마 검거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저희는 실제로 치료를 받을 기관이 25개 기관이 정해져 있지만 병원이 정해져 있지만 별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이 확장을 해야 될 것이고 좀 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가 옆에서 중독이 됐다고 했을 때 어디 가야 되냐 하면 어디를 알려줄 수 있는 앵커님도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기본적으로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그래도 거기서 상담을 받고 또 거기서 지정하는 또 병원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포털에서 마약 퇴치 운동본부 이걸 검색하면 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좀 안내받을 수 있는 거죠. 가서 네.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손을 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마약 퇴치 운동본부 꼭 검색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진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